프리미엄 VVIP 게시판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네, 첫 종목은요. 2264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벽산을 보실 텐데요. 9,8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 벽산 5.13% 떨어지면서 9,06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사는 재건축 시장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그 건설 관련주들 올라갈 때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었다가 최근에는 한 10,000원만 넘으면 계속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좀 옆으로 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한 10,000원 선에서 지금 계속 등락폭이 좀 한 2주 동안 있다가 지금 9,000원 선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9,000원 밑으로 깬다면 한번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10,000원 넘어가면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게 이슈가 확 좋아질 거라기보다는 꾸준히 좀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기다리셔도 괜찮겠지만 한번 큰 시세를 주고 나서 좀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477님이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위메이드고요. 45,2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위메이드 오늘장 7.44% 빠지면서 41,0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좀 흑자로 전환을 했고 또 4분기에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한 7%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위메이드는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위메이드는 열혈전기라는 게임이 가장 이슈가 돼서 지금 8월 달에 좀 많이 올랐다가요. 지금 그때 중국에서 갑자기 그 테스트 버전이 나왔는데 굉장히 예약자 수가 증가되면서 그 상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 실적이 흑자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장기 박스권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 위메이드가 열혈전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분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좀 크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코스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무너진 이유는 또 바이오 쪽으로 약간 자금이 쏠리면서 무너진 경향도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등이 급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끊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여기서 더 기다리시다가 사실은 또 더 무너지면 또 장기적으로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6771님이 남겨주셨는데요. KC 그린홀딩스고요. 10,000원에 매수하셨고 6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좀 비중이 꽤 크신데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이 종목 오늘장 3.52% 밀리면서 9,3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도 함께 진단해 주시죠. 일단 KC 그린홀딩스는 중국발 이제 스모그 관련된 거, 중국 환경 관련된 거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KC 그린홀딩스가 잘하는 사업 자체가 탈황 장치 이러 해서 그 미세먼지나 황 제거해주는 그런 것들 이제 저감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중국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게 한 번씩 들어 올려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수주가 확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주가 이제 크게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좀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을 월봉을 보시면 꾸준히 좀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 예전에 이때 2015년도에 처음 주목을 좀 받았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근처 한 12,000원만 넘어가면 계속 풀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9,000원대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시라는 건 아니고 10,000원의 가격은 그래도 적당한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 올릴 때 그때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000원 선 정도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서 좀 지지부지하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한 11,000원 정도 가서는 17,800원 정도에서 한번 끊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네일아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G생명과학이고요. 72,7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 LG생명과학 12.17% 상승하면서 71,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역시 이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장에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이 장중에 한 7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혹시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이 종목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 결국에는 바이오주를 이끌어가는 건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이 주가가 밀리거나 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다른 종목들도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LG생명과학 자체로만 봐도 사실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필러라는 이브아르라는 상품도 있고 그것도 이제 꾸준히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당뇨 관련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LG생명과학이 이제 여기 차트 보면 10월 27일 날 실적이 나와서 크게 이제 올랐다가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지금 다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긍정적으로 대량 거래 실리면서 양봉을 만들어줬는데 윗꼬리를 좀 많이 다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어차피 여기 매물대에 있었습니다. 이 매물대에 굉장히 저항을 좀 받다 보니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7,000원을 뚫어주는 게 가장 좀 많이 기술적으로는 힘든 부분이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좀 전환됐기 때문에 LG생명과학도 그 가격대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한 77,000원을 뚫는 게 뭐 일단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렵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진단해 드리죠. 증권 통해서 언테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세화 IMC고요. 16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0.6% 밀리면서 9,9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굉장히 우울한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세화 MC 같은 경우는 차트를 네. 보면 거의 지금 뭐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고요. 예. 뭐 3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18,500원이 가장 큰 고가였고 지금 현재 10,000원이 깨진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 하는 일 자체가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의 틀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업종이 한동안 계속 중국 관련돼서 뭐 덤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그나마 이제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9,000원대에서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확 뛰어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10,000원 뭐 좀 길게 보시면 한 12,000원대는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 텐데요. 유진기업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 6,230원 유진기업 매수를 하셨고요. 25%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어째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5% 떨어지면서 5,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 6,230원이시면 그래도 며칠 전에 좀 거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계속 지금 연일 빠지고 있어요. 4일 동안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이 종목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을 때 사신 것 같아요. 한 6,200원에서 300원 사이에 이제 막 그 한참 공방이 있을 때 이제 10월 달 초에 한번 크게 올랐을 때 그때 따라붙었다가 물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시멘트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동양 인수권에 관련돼서 동양 시멘트 인수권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됐다가 최근에 이제 시멘트 업계에 가장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결국에 이제 과징금이 그 담합 관련돼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그런 과징금 이슈 이런 걸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이 예전에 이제 한번 9,000원대 갔던 7월 달에 이제 9,000원대 갔을 때는 면세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면 뭐 크게 주봉으로 보면 좀 변동폭은 크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았다. 그래서 5,000원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 악재 때문에 좀 밀린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다가 5,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000원을 좀 지켜주면 다시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아자아자 게시판에 많은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진단해 드릴 종목은 풀빵공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고요. 44,000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 4.44% 떨어지면서 31,2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저희 VVIP 프로그램에 좀 많은 진단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벌써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나쁘게 보고 있어서 아, 네. 예, 이거 굳이 왜 이걸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네. 뭐죠?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들이 한동안 이제 좀 시세를 좀 뽑아주고 했던 이유가 평택이랑 시안 공장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이제 BOE라는 회사가 반도체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엔 그러면 중국에서도 반도체 사업을 뛰어든다라고 봤을 때 그럼 그냥 PC나 일반 들어가는 그런 일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약간 좀 로우랜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경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롱텀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손님들은 다 매도를 하라고 했고요. 일단은 5만 원이 거의 이제 고점이었습니다, 항상. 예, 5만 원을 못 뚫고 계속 박스권을 보여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트를 보셔도 지금 이때 5만 2천 원을 찍고 다시 그 쌍봉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업황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4천 원이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예, 이쪽에 사셨다가 지금 못 파신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결국엔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밀리는 순간 다음부터는 그럴 때는 요 밑에 4만 원, 4만 4천 원에서 밑으로 빠지면 4만 원이 무너지면 사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때 꼭 미련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쭉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뭐 한 3만 6천 원까지 되돌림이 한번 줄 때는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하이닉스는 조금 더 뭐 이렇게 확 좋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냉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솔고바이오 1,186원에 매수하셨고요. 25%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 솔고바이오 5.37% 밀리면서 2,0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치고는 솔고바이오 오늘 장에선 좀 밀리는 편이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1,300원대 그 매수를 한번 해봤었는데 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 단순히 이게 뭐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의료 장비 관련돼서 지금 조금 이슈가 좀 나와서 좀 굉장히 좀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한미약품과 관련된 무슨 그런 큰 바이오 주식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이제 한 1,600억 정도 가벼운 종목 이제 최근에 이제 주도주가 없을 때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줬는데,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한 2,100원 요 선에서 이제 만약에 좀 공방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일봉으로 보면 지금 한번 풀이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가 줄면서. 예, 이럴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사실은 맞고요. 뭐 예전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보시고 뭐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김봉환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한미사이언스 진단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계시네요. 네, 오늘장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17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좀 언제 팔면 좋을지 아니면 뭐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뭐 최고의 탑픽 종목이었죠.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오늘 상한가가 근데 중간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급하게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신호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동안 기다렸던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소재가 소멸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월요일 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7월 29일 날 최고점을 찍었을 때 19만 6천 원이었고요.
그때 이제 한미약품은 60만 원 정도였었죠, 그죠? 근데 그 한미약품은 그 고점을 뚫었고 한미사이언스는 아직까지 이제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이면 뭐 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은 한번 흔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상한가를 바로 가지 못하거나 장 끝날 때까지 상한가가 못 간다고 하면 밀릴 수도 있다. 뭐 거래량이 좀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날 기술적으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뭐 롱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퀀텀 프로젝트가 다 끝나지 않아서 뭐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세 세트가 같이 팔린 거고 나머지가 또 남아있는 또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한 2조 가량 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 더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또 길게 보자라고 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건데 정확히는 뭐 한 20만 원 이상은 한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뭐 상황을 수급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뭐 대량 매도라든지 뭐 지나친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 기회를 주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몰빵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우리은행을 9,580원에 사셔서 몰빵하셨습니다. 역시 비중 100% 두고 계신 건데요. 이 종목 오늘장에서 1.49% 밀리면서 9,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이신데요.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은행 어떤가요? 은행주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은행주도 지금 그닥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뭐 미국 금리 인상을 뭐 12월 달에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은행주 관련돼서 조금 주목은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배당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뭐 반등 나올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뭐 좀 더 올라가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은행이. 시가총액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000원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금방 쉽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긴 좀 오산인 것 같고 한 5% 먹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뭐 1,500원 정도면 저 같은 팔고 싶은데 그 이상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배당이나 이런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2488님이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휴메딕스입니다. 9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휴메딕스 1.83% 상승하면서 7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요. 좀 고점에 잡으셨어요. 9만 원에 잡으셨으니까 이 종목 어떻게 좀 갈 수 있을까요? 9만 원, 예, 좀 많이 비싸게 사셨네요. 예. 네. 일단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휴메딕스는 지금 뭐 휴메딕스랑 휴온스랑 뭐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뭐 SNH라는 뭐 휴림스라고 사명을 변경한 회사를 뭐 통해서 또 뭐 판매도 증진시킨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휴온스나 휴메딕스는 지금 이슈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결국엔 필러가 얼마나 팔리느냐, 휴메딕스는 결국엔 이제 그 필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필러 시장이 굉장히 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2주 동안 양봉이 나와서 지금 좋은 모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도 지금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서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려 보셔도 9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한 8만 원대 중반까지는 한번 바운딩은 나오지 않겠나. 거기에서 또 한번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잘 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뭐 전고점을 좀 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병장님이 남겨주신 한국항공우주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에서 0.11% 밀리면서 9만 2,80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좀 사업이 중단됐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한국항공우주 그래도 연일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이제 항공우주는 이제 1차 상승하고 나서 좀 쉬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뭐 주봉으로 보면 너무 깔끔하게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KFX 뭐 사업이 뭐 중단된다 뭐 이러면서 또 빠졌다가 뭐 방산비리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밀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어차피 이건 독점 회사고 결국에는 그리고 뭐 군 관련된 이제 그런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점 국산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계속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지루하지만 갖고 계시다고 하면 예, 좀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건데 정고점을 얼마나 빨리 제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정고점을 못 뚫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 옆으로 좀 붙일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정체 상황이 되면 좀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좀 빠른 시간 내에 10만 원을 뚫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좀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프리미엄 VVIP 게시판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장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다음 주에도 좀 기대되는 업종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3개월간 쉬었던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결국에 딱 100일 만에 지금 거의 반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한미약품이 이제 7월 28일 그때 이제 뉴스가 나왔다가 29일부터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무너졌는데 결국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뭐 계속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빠질 때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온 상황에서 한미약품에서 대규모 라이센스에 따른 신약 발표를 하면서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뭐 계약금이 5천억에 뭐 4조 7천억, 뭐 8천억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래서 그 큰 주식이 지금 뭐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라이센스 아웃에 따라 이제 신약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는데 왜 주목해야 되냐? 결국에는 한국의 한미약품이라는 회사에서 결국에는 그런 이 큰 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해외 빅파마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또 다른 약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좀 더 레벨을 좀 더 좋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예전에 만약 1조를 받을 거면 1조 5천억을 받든 뭐 2조를 받든 이렇게 조금 더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투자자들이 이제 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불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뭐게 되겠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는 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예전에 이제 제가 뭐 7월 달, 뭐 6월 달 이때 나왔을 때 처음 여기 이제 토마토 나왔을 때 얘기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바이로메드나 뭐 코오롱 생명과학 당연히 여전히 이제 임상 3상 중인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은 굉장히 또 강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녹십자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HLB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미약품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결국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한 물질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뭐 아니면 분자 진단 시약으로 굉장히 그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시젠은 바닥에 있어 좀 사볼 만하지 않겠나 싶고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결국에는 뭐 한번 흔든다라고 하든지 풀린다라고 하면 뭐 이제부터 사서 모아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종목들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바이로메드, 또 코오롱 생명과학 등 구체적인 종목들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 정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동안 어떻게 매매 좀 잘 하셨나요? 주말엔 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매매를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 맡겨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